자, 이제 물류 관련 법규입니다. OT를 진행을 하고 이제 1, 2, 3, 4 과목은 이제 전자 칠판으로 제가 교재를 PPT를 여기서 띄워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에는 전자 칠판을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OT만 이 전자 칠판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법령집 칸으로 이제 칸이 쪼개져 있는 지금 교재 보이시죠? 그래서 이 교재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OT만 전자 칠판 활용하고 실제 강의는 법령집으로 교재로만 진행을 합니다. 이 과목에 한해서는. 자, 일단 OT 좀 진행을 할게요. 물류관리사 전체에 대한 OT는 아마 별도로 전체 OT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들어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 과목, 물류 관련 법규에 대한 OT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류 관련 법규, 지옥의 과목이죠. 물류관리사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 제일 우선 과목을 꼽으라면 물류 관련 법규, 요거 하나만 다들 꼽으시죠. 자, 기출문제 빈도를 일단 봐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그렇듯이. 자, 일단 이거 보기 전에 기출 유형을 한번 볼게요. 자, 2020년 문제인데 자,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다 어떤 법령인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물류 관련 법규에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7가지의 법률이 있고 각각 출제가 그 법률에 해당하는 그 문구를 뽑아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럼 쭉 한번 문제를 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기 때문에 못 풀어요. 그래서 이 법령상 뭐뭐에 대해서 옳은 것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유형이 출제가 되는데 문장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의미가 담겨있는 내용 있나요? 오로지 법 문구에서 뽑아가지고 던져놓은 문장들이에요. 그렇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류단지 개발 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물류단지 개발 지침이라 뭐 효율적인 뭐 그런 내용이 없죠. 오로지 그냥 법령에서 뽑아가지고 툭 던져놓고 옳으냐 틀리냐, 즉 법령의 옳고 그름만을 체크를 하면 되는 문제 유형이 100%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빈도를 한번 보시면 물류정책 기본법 그리고 물류시설법, 풀네임은 이게 아닌데 물류시설법이라고 제가 약칭해서 계속 부를 겁니다.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리고 유통산업법 이렇게 4가지를 저는 그냥 1티어라고 부를게요. 법에 정해진 용어 아니에요. 왜 1티어냐? 1티어, 2티어 이런 거 아시죠? 많이 출제되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20%, 20%, 25%, 12.5%, 10년간 통계를 냈을 때, 20년간 통계를 냈을 때 요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4가지 법률을 합치면 몇 프로예요? 77.5% 정도가 이 4가지 법률에서 출제가 되고 그렇다고 이제 2티어, 얘가 이제 2티어인데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돼. 제 수업에서는 쓰는 거 없어요. 자,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이것도 양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데 얘는 다행히도 다 합쳐봐야 다행인지 불행인지 22.5%가 출제돼요.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 4과목 열심히 해서 다 맞추고 이 3과목 제껴버리자. 그럼 시험 범위 절반으로 줄어버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큰 오산이죠. 왜? 절대로 이 4개에서 다 맞을 수가 없어요. 무슨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물류 관련 법규는 100점을 못 맞아. 절대. 그렇기 때문에 얘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되고 77.5% 중에서 50% 정도 맞으면 성공해요. 그렇겠죠?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철도사업법 얘 중에서도 한 15% 맞으면 성공해요. 그럼 몇 점이에요? 65점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우리가 65점 목표를 안 해요. 왜? 65점 목표를 하면은 우리는 40점도 맞기 힘들어. 우리는 몇 점을 목표로 하느냐? 85점을 목표로 하는 거야. 그래야 60점이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물류관리사 공부를 쭉 이제 수험 기간을 갖다 보면은 야, 물류관리론, 뭐 화물운송론 이런 데서 80점 맞고 이 물류 관련 법규는 과락만 겨우겨우 어떻게 좀 넘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100% 과락 납니다. 근데 뭐 2020년 시험처럼 합격률이 40%가 넘어가는 조금 물시험, 이제 물시험이었죠. 합격률이 40%예요. 물류관리사가. 엄청난 물시험이었는데 2021년 시험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런 쉬운 난이도였을 때는 그런 게 가능해요. 다른 과목에서 80점 맞고 물류 관련 법규에서 40점 맞아가지고 평균 60점 채워가지고 통과하자. 이런 게 가능하겠지만
시험 난이도가 평이하게 시험 합격률이 한 20%로 조정을 한다. 혹은 20% 미만이 많죠. 20% 미만으로 조정한다면은 40점 넘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허투루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 되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빈도수는 이렇게 체크되고 여러분들이 빈도수를 외우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물류정책기본법 20%, 물류시설법 20%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 왜? 제가 교재에다 반영을 해놓고 그 강의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그걸 다 넣어드릴 거예요. 그 알게 모르게 계속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공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저는 그 책에 그것도 뺐는데 책 앞에 연도별 챕터별 기출 그런 몇 개가 나왔나 그거 이제 보통 모든 교재들이 넣어놓죠. 저는 그것도 그 만들었다가 다 그 출판사에 넘길 때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수험생이 그걸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강사가 그거는 강의 시간에 넣어줘서 자동으로 체득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드는 게 강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거 다 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 이게 조금 중요하고 이게 좀 덜 중요한데 어차피 그냥 강의 들으면 알아서 되겠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링 아까 본 거고 결국에는 특징은 뭐냐. 자, 법과목은 출제자가 문장을 만들질 않아요. 예를 들어 물류관리론 혹은 화물운송론 공부해보신 분들, 공부하신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왜? 제가 물류 관련 법규부터 공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 수업으로 처음 물류관리사를 접근하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신 과목이겠지만 만약에 물류관리사에 한번 떨어지셔서 강사를 갈아타가지고 들어보신 분들은 물류관리론은 똑같은 개념을 표시를 할 때 문장이 계속 바뀝니다. 문장이 계속 상이해져요. 하나의 정해진 그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법과목은 딱 법에 있는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문장 순서만 바꿔서 출제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내지 못해요. 출제자가 만들어내면 출제 오류에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출제자가 만들지 못하고 오로지 법령의 문장이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해서 던져놓고 문장 순서 바꾸는 어떤 어구를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시중 출판 도서 중에서 제 것만 법령집 형태로 돼 있을 거예요. 나머지 이제 기본서, 물류관리사 기본서들 보시면 보통 일반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구성해 놓듯이 쭉쭉 횡적 구성이 돼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제 것만 제 교재를 한번 보시면 법과 령, 규칙 이렇게 법령집 형태로 규정을 해놓고 그 원문을 훼손하지 않고 제가 어느 정도 편집과 600페이지였다면 원래는 한 6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이거를 제가 한 300페이지, 350페이지 정도로 덜어놨어요. 내용을 거의 다 쳤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제 제가 구성을 해놨고 저는 법령집, 법은 당연히 법령집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조금 제 어떤 그 의지를 받아서 교재로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혹여나 법령집으로 공부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이게 만약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거든요. 막 앞에 것도 찾아보고 뒤에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연결하는 식으로 공부하는 이제 방식이 많아서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그게 방식이 좀 귀찮으실 것 같으면 제 걸로 안 들으셔도 되겠죠. 하지만 근데 저는 법령집으로 법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법령집으로 구성을 했고요. 자, 두 번째는 타 과목과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법에 의의가 없어요. 물론 입법 배경은 있습니다. 근데 입법 배경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와. 출제 경향을 제대로 따라가야 되겠죠. 물류관리사의 물류 관련 법규는 오로지 법문을 던져놓고 풀어라 이거예요. 이게 좀 짜증나죠. 오히려 짜증나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강의하는 게 더 재밌어요. 강사 입장에서는. 이게 왜 들어왔고 왜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런 법은 어떤 게 문제고 그런 게 출제되면 더 재밌고 이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 조금 짜증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안 나오고요. 전체적인 구조 몰라도 돼요. 그래서 흐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도식화 알고리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어떤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세부 문장 던져버려요. 스페시픽하게 그냥 던져버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문장을 그냥 드립다 들어가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교재를 제 거를 한번 이제 프린트한 교재를 한번 보시면 뭐야 그냥 법령집 갖다 붙여놨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법령집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어요. 표현이 안 돼 있다기보다는 편집이 이렇게 안 돼 있죠. 엄청 보기 힘들게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 법령집을 편집하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출판자 입장에서도 더 힘들고 어찌됐건 근데 바로 저는 세부적인 문장들만 보면 된다고 보는 주의고 나무만 보면 돼요. 보통 이제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숲을 봐야 되고 전체 체계를 이해한 다음에 문장을 봐야 된다. 그 다음 나무를 봐야 된다. 그게 공부다라고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는데 자격증 공부는 각각 과목에 맞는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물류 관련 법규는 세부적인 내용만 그냥 드립다 들어가서
문장만 눈에 익숙하게 매칭시키면 돼요. 만약에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 보고 흐름 보고 이게 먹혔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물류 관련 법규가 지옥의 과목이다. 맨날 과락 나오고 40점도 못 넘어가지고 27.5점 맞고 내년에 재수해야 되겠어요. 이런 소리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 방법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기존에 하던 어떤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나서 세부적인 문장을 바로 들어가는 게 낫다. 시간을 좀 단축시키려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제가 교재나 어떤 강의 구성도 기존의 어떤 물류 관련 법규 강의랑 그 다른 이제 그 어떤 학원들이랑은 아예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자, 법의 체계를 설명하면서 체계 구조를 같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건 모든 법 다 기본이에요. 그래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법률은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다 알고 있죠? 국회의원 거수에서 만들죠. 입법부에서 만들죠. 법률은 입법부에서 만듭니다. 여긴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모르셨으면 지금 알면 돼. 불안해하지 말고. 자, 시행령, 시행규칙은 어디서 만들어요? 행정부에서 만들죠. 행정부는 뭡니까? 시행령은 대통령 의미하는 거고요. 시행규칙은 장관들 의미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가 산업통상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행정부는, 시행령은 우리 물류 관련 법규에서는 대통령령만 의미를 하고요. 시행규칙은 통상 국토교통부 장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나눠놨을까요? 법률은 너무 길어질 수가 없죠. 중요한 것만 담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법률만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선언적 규정들, 그런 것들 중요한 것들만 담아놓고 어떤 절차나 업무 방법, 순서, 어떤 대상들, 구체적인 것들은 법률에 다 못 실어놓는 것들은 시행령이나 또는 시행규칙에서 한다는 얘기죠. 위임해놨다. 근데 그 위임 표시를 어떻게 해놓느냐?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린 A는 뭐뭐이고 자세한 업무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은 시행령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은 책의 구조 가서 보시면 돼요. 구조를 이따 공부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할 거야. 그냥 들으면 돼. 편하게. 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A는 어떠어떠한 거고 자세한 업무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써 있으면 뭐야? 시행규칙에서 그 자세한 절차를 규정해 놓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교재를 보시면 국토교통부령을 정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연계를 계속 시킬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일반 일반 교재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뭐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가는데 제 거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제 거는 법, 령, 규칙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 공부하다가 요거 보고 관련된 요거 이렇게 올라가서 보고 요거 이렇게 쭉 공부하다가 시행규칙에 또 관련 내용이 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연결시켜서 이렇게 보고 이런 식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을 좀 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이용할 수가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이 전자칠판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 과목은. 자, 그래서 교재로 같은 방식으로 구성했고 법령 원문에다가 수업 목적성 불필요한 부분을 편집했어요. 법제처에서 제가 7개의 물류 관련 법규를 다 다운받아서 이어 붙인 결과 6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600페이지가 훨씬 넘어가요. 글자 수를 아무리 줄여도.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수업용으로 편집을 해서 200페이지 안쪽으로 들어오게 하려다가 이러면 사실 여러분들한테는 좋지만 강사 입장에서 리스크가 사실은 있기 때문에 왜? 줄여놓은 부분에서 마구마구 출제돼가지고 여러분들 합격률이 떨어지면 제일 리스크잖아요. 그래서 150페이지를 좀 다시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한 350페이지 정도로 600페이지에서 줄여놨어요. 그래서 아마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줄였다라고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많아. 그렇죠? 근데 시중 다른 도서보다는 훨씬 더 적을 거예요. 그죠? 최대한 제 목적은 여러분들 공부량 줄여드리면서 효율적으로 합격시키는 거니까. 자, 학습 방법 및 복습 요령은 이렇습니다. 학습 방법 별게 있겠습니까? 강의 그냥 잘 듣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출제 빈도수, 법적 기본 지식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녹여서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법의 기본 원리가 뭔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돼. 왜? 시험에 안 나오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는 와중에 조금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제가 절제를 하면서 조금씩 넣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공부하실 때 준비물은 펜 1개, 그리고 색깔 다른 펜 1개, 그리고 자대고 쭉쭉 그어야 조금 줄을 긋는 일이 많아요. 줄을 긋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를 대고 쭉쭉 그어야 나중에 좀 보기도 편하실 거예요. 그죠? 제가 원래 막 필기 이런 거 신경 쓰는 편이 아닌데 이 줄을 제가 그었다 보니까
막 삐죽삐죽하면 공부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를 좀 자대고 그으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 전 필기는 웬만하면 안 할 겁니다. 왜? 필기를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필기는 최소한으로 줄일 거지만 어차피 법문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필기를 옆에다가 이상하게 막 뭐 요거는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A, B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런 설명하는 건 적으실 필요가 없고 보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원문 그대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필기 어차피 나중에 보면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이걸 왜 적어놨지? 이러면서 아 이거 왜 적어놨을까? 라면서 Q&A에 올리는 그 시간이 더 아까워. 그냥 법령에 적어놓은 원문을 더 보는 게 나아요. 되겠죠? 그래서 필기는 최대한 안 할 거고 오로지 교재랑만 싸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는 거를 계속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복습 요령은 계속 제가 어떻게 복습할지 알려드릴 거예요. 강의 진행 순서대로. 제가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 거고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순서대로 저를 이제 따라하는 쉐도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제가 책갈피 이런 걸 달아놓을 거예요. 뭐냐면 아까 법에서 위임에서 0, 시행 0으로 가고 앞으로 0으로 부르겠습니다. 법에서 또 위임에서 시행 규칙으로 가잖아요. 그럼 책을 처음 봤을 때는 이건 독학할 수 있는 교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강의 시간에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면 옆에다가 0제 뭐 3조 1항이라고 법 옆에다가 제가 적으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도 법 예를 들어서 뭐 8조 2항을 보다가 8조 2항 옆에 제가 적어놓은 대로 색깔펜으로 0제 3조 1항 적어놓으라고 했으면 그거대로 마치 하이퍼링크를 컴퓨터 하이퍼링크 아시죠? 하이퍼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거기로 이동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책갈피를 수기로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하시면 돼.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그럼 공부하는 방식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는 경우에 시간 여유가 없으면 그냥 제가 한 것만 해도 벅차. 근데 결국에는 시간 여유가 있으면 우리 자격증 시험은 시간을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합격 확률은 높아지긴 높아지죠. 그래서 다루지 않은 부분도 읽어보기는 해야 됩니다. 왜? 다루지 않은 부분.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루지 않은 부분에서 분명히 나와요. 문제가 몇 문제씩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혼자 공부를 하셔야 돼. 되겠죠? 사실 다 다루면 좋지. 다 다루면 편해요. 강의 시간 한 100시간 잡아놓고 그냥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쭉 다 설명하면서 그 대학원 수업처럼 그죠? 교수님들 혼자 막 설명하다가 다 대치하고 가고 다음 주까지 그 논문 정리해와 이렇게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면 엄청 편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다루지 않은 부분은 여러분들 혼자 해보시고 저는 나올 만한 85%에 해당하는 범위만 주구장창 접근을 할 겁니다. 되겠죠? 나머지 다루지 않는 15%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양을 85% 다룬다는 게 아니라 나올 만한 85%를 다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이제 내용에 대한 언급인데 이제 행위 주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어쩌면 설명을 계속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렇지만 지금 기본적인 건 좀 잡고 넘어가시죠. 물류에 관련한 행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짱입니다. 그리고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 이렇게 국교부 장관과 해수부 장관이 행위 주체가 돼서 등장을 해요. 자, 유통물류는 얘가 동시에 등장하면 당연히 국교부 장관, 해수부 장관이 등장하면서 삼통부 장관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운임 물가 안정은 기재부 장관이 조금 가끔 관여를 할 때도 있고요. 이 외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등이 관여를 합니다. 어차피 배울 거예요. 지금 예방접종만 좀 시켜드렸어. 자, 행정행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와 이거 어려운 법률 용어다. 이거 다 알아야 됩니까? 인가랑 등록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돼요. 그냥 한번 훑어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이게 인가 대상이냐, 면허 대상이냐, 허가 대상이냐 이런 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근데 그게 법칙이 없어요. 그리고 이 두 개를 인가와 뭐 예를 들어 등록의 차이를 구분한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인가, 등록, 면허, 허가, 승인, 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행정 행위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런 행정 규제들이 많이 나오겠구나 라고 인지만 해 놓으시고 다만 4, 5, 6 허가 승인 신고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신고 승인 허가는 이거 구분하기가 너무 힘든데 자, 신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밥을 먹는 행위를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제가 집에서 부모님께 우리 엄마가 나한테 밥을 해줬어. 그럼 저는 밥 잘 먹겠습니다 하고 밥만 먹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런 경우는 신고예요. 밥 먹겠습니다 하고 그냥 밥 먹는 거. 승인은 뭐냐면
밥 먹겠습니다 하고 숟가락을 못 들고 있어. 가만히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럼 언제 먹을 수 있느냐? 엄마가 그 빨래 하다가 세탁기 돌리다가 그 세제 넣다가 너 왜 아직도 밥 안 먹고 있어? 빨리 밥 먹어 라고 밥을 먹겠습니다 하고 반대편에서 엄마가 그래 밥 먹어라는 승인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허가는 뭐냐면 이 집 구석은 어떻게 된 게 밥을 안 먹여요. 잘못된 거죠. 아동폭력인데 밥을 안 먹이는 집이야. 근데 제가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머님 제가 저희한테 밥을 주시면 제가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안마하고 다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내걸고 밥을 먹게끔 좀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경우 엄마가 그래? 너 그렇게 다 할 거야? 그러면 원래 우리 집은 너 밥 안 준다. 근데 너 밥 먹어. 라고 하는 게 허가예요. 그럼 우리 뉘앙스만 받아가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게 가장 빡센 행정 규제입니까? 얘가 가장 빡세죠. 뭐가 제일 쉬워요? 허승신 중에서는 신고가 제일 쉽죠.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규제가 쉽다 정도의 뉘앙스만 가져가면 돼요. 우리 행정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때려 죽여도 안 나옵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뉘앙스까지만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OT는 여기까지 하고 물리정책 기본법 이제 실무적인 얘기는 교재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